코로나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8일부터 정상화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거리부터 기름값까지 급등하면서 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올 하반기엔 6%대 물가가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민들 먹고 사는 거에 뭐 5%만 올랐겠어 얼른 얘기해서 라면값부터 올랐지 뭐 안 오른 거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선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했고 친명 진영에선 이재명을 불러낸 건 당이었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반푸틴으로 뭉친 서방과 러시아가 대치하는 가운데 나날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야당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에 왜 졌는지, 누구 때문에 졌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야당으로 거듭나는 진통일 수도 있지만 이 개파 간 당권 싸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들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그동안 자유롭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대선 이후에 냉정한 평가가 없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누구 탓을 하는 것보다는 자성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보자. 하지만 장외에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두고 친문과 친명 진영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과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의원 모임을 잇따라 해체하며 이재명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재건은 책임 정치에서 출발한다. 당내 모든 개파 정치의 자발적 해체만이 이룰 수 있다. 반면 초선 강경파인 철험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은 SNS에 이재명을 불러낸 게 누구냐, 당원들이 요청했고 당이 결정한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당을 쇄신할 임무를 당원들에게 묻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인 문진석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어도 결과는 별단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책임론에 휩싸인 이재명 의원, 오늘 당 연석회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렀는데요. 자맹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데 당권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친문 진영에서 제기한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성격을 띤 연석회의에도 불참하며 책임론 공방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천 계양구 일대를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지배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는 충직한 동료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의원은 주말까지 지역 인사에 집중하고 다음 주 현충일 이후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준 송영길 전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승계받는데 보좌진 구성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이 의원이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의원 측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친문 의원들이 선거 패배 책임을 이유로 이 의원의 전대 불출마를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친 이재명계 의원은 당원과 국민이 원하면 이 의원이 혁신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이 의원이 당권 도전의 뜻을 굳힐 경우 향후 계파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내부 갈등 수습 과정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전대 출마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레이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1시간 전쯤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인 연석회의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시청자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 이야기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6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그 자리잖아요. 네.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패배 책임론과 당 쇄신 방향을 놓고 30여 명들의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며 꽤 길어졌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직접 거론하면서 공천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오긴 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의원들에게 분위기를 물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져놓고 또 계파 싸움이냐 이런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전 이재명계 의원들 상당수도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고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친문 핵심 의원들도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면 충돌은 하지는 않았군요. 그런데 이 연석회의 전에는 이른바 이 친문 의원들의 이 발언 수위는 아주 세던데요. 네, 친문계 의원들은 어제 이어 오늘도 이재명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당이 사당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비대위를 보면 어느 날 밀실에서 누가 임명하듯이 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비대위를 구성을 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공천 과정에 강하게 작용했고 사실상 사욕으로 사당화됐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시청자분께서는 결국은 뭐 전당대회 앞두고 계파 싸움 더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겠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의원 모임 해체 선언이 잇따랐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어제 저녁 약 20명의 이낙연계 의원들이 환송의 자리에서 친목 모임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이낙연계 의원인 이병훈 의원 SNS에 당내 분란에 싹을 도려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세균계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당 학술 모임인 광화문 포럼 소속 의원들은 훌리건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계파 모임 해체를 알리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민주당 내에 계파가 해체가 되는 겁니까? 네,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계파 청산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란 겁니다. 친 이재명계 일각에서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한 달 당겨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친문 김종민 의원은 평가 없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책임이든 쇄신이든 그 중심에 이재명 이제 의원이 있는데요. 이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현재 당을 개혁하고 이끌어갈 인물이 이재명 의원 말고 누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친문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 쇄신 진통의 중심에 국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기자 최선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과 카페 등 총 129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전 총무과 5급 직원 배모 씨와 비서실 7급 직원 A 씨의 대화에 담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안심이 열등원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경찰이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식당 등 129곳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과 수원의 백숙집, 초밥집, 소고기 식당 등 음식점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결제 내역 확인한다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 또 보여주고 그냥 확인했는데 그냥 포스 회사 전화번호만 따로 받아가고. 법인카드 유용 건수는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액과 시기,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영장에 이재명 의원 부부 모두를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이재명 의원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외에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조국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판결을 이끌었던 검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러 법원에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관련 입시 비리 등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의 증거로 지목된 동양대 PC 자료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검찰의 동양대 PC 확보 과정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단이 끝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판결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을 이끈 강백신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발령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부부 수사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천성 발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열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집중하라는 의미의 인사 발령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선거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소감 대신 한 말이 있는데요.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자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승리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경제 위기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지방정부와 손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도 했었는데 이번에 선출된 시도지사는 다음 달 1일 취임 이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또 각자가 맡아야 될 그 시도의 그 현안,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난 후여야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여당 지도부를 이곳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우리 경제 위기가 태풍 수준이라는 대통령 말은 빈말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 5%를 돌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추세인데 올해 들어 3, 4, 5% 뚫었죠. 이 추세라면 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6%도 뚫을 기세입니다. 공포 수준으로 치솟는 물가, 품목별로 봐도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벽을 뚫었습니다. 작년 1월 0.9%로 시작했던 물가가 10월 3%, 올해 3월 4%로 무섭게 뛰더니 지난달 5.4%까지 치솟은 겁니다.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 서민의 고통은 5.4% 그 이상입니다. 통틀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 먹고 사는 거에 뭐 5%만 올랐겠어. 어디 라면값부터 올랐지 뭐 안 오른 게 있어요. 폭등한 사료값이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 가격을 밀어올렸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인 것 같아요. 좀 주저하는 편이죠. 옛날에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올라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경유가 무려 45% 넘게 올랐고 휘발유와 등유, LPG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여기다 공산품은 물론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공과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6월과 7월에도 5%대 물가를 예상하고 있고 일각에선 IMF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일본의 1989년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떨어지고 있는 2년 정도의 인플레이션 정도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장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물가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기다리는 건 장기 저성장의 깊은 늪이란 우려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짜실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에 심야에 금지됐던 공항 이착륙 규제가 풀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24시간 비행이 가능해지고 이 비행 편수도 늘어납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도 전면 폐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황규락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은 밤 비행기로 해외에 나가거나 새벽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는 시간대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이러한 국제선 운항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한해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을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립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던 비행 금지 시간도 해제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항공권의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8월부터는 해외 입국자 격리도 전면 폐지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격리 중이던 미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면서 청소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에서 17세 청소년은 2차 백신까지 맞아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 확인 절차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끝났어요. 그동안 하늘길이 열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행기 표값에 해외여행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항공 규제가 풀려서 운행 편수가 늘어나면 비행기 표값은 내려갈까요?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비행기 티켓 값에 대한 불만은 큽니다.
올해 1, 2월까지는 한 $1,000 살짝 넘거나 그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싱가포르 달러로는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이나 다른 성수기 때랑 비교해도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유럽도 저희가 코로나 전에 여행 갔을 때보다는 1.5배 정도는 비행값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나 고민을 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이제 언제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공무나 사업 출장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운항 규제를 싹 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곳 인천공항으로 하루 평균 115편의 비행기가 드나들었습니다. 전체 항공편의 23%가량인데 앞으로 야간 비행 금지가 풀리면 하늘길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항공편을 하루아침에 뚝딱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6월 정기편은 이미 확정돼 비정기 운항편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증편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 승인도 필요하고 투입 항공기와 승무원도 준비해야 해 여름 끝자락에나 숨통이 트일 거란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주 지역 같은 노선의 수요들이 일반 관광 수요 외에도 비즈니스나 유학생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 요금이 안정화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고 러시아 영공 비행 제한으로 삥 둘러가다 보니 티켓값도 당장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심야 택시 대란이 이어지면서 합승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과 합승했다가 아찔한 범죄의 표적이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젊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뒤 차문을 닫고 걸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 한 명이 따라 내리더니 황급히 여성을 쫓아갑니다. 여성은 뒤를 힐끗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런 여성을 남성은 5분이나 따라갑니다. 수상하다고 느꼈는지 지나가던 시민이 두 사람이 걸어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30분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택시에 합승했던 여성을 쫓아가 주거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거된 건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오전 6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던 여성이 예약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에게 목적지를 묻고 합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집에 들어가 버리자 건물 밖으로 난 화장실 창문에 매달리는 등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40년 만에 택시 합승을 합법화했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앱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한 뒤 동성 승객끼리만 합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지역은 서울뿐입니다. 앱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법으로 허용이 안 돼 있죠. 불법으로 돼 있죠. 무심결에한 불법 합승으로 범죄 표적이 될 뻔했던 상황.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전남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을 피해 베란다에 매달렸던 40대 여성이 추락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16층짜리 아파트 6층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솟구칩니다. 미처 대피 못한 여성이 베란다 창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불 기운은 점점 강해지고 급기야 여성은 창틀에 매달립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아니 밑에 창문 좀 열어주면 안 돼?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결국 힘이 빠진 여성은 아래로 추락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추락한 40대 여성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이 설치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기본 매트리스부터 먼저 설치해놓고 에어 매트를 설치한 도중에 이제 떨어졌죠. 오전 6시 반쯤 시작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마약에 취해 1시간이나 경찰과 차량 도주극을 벌이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차 안에서 주사를 놔주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검거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이면도로를 빠져나오는 은색 승용차. 순찰자가 따라와 앞을 막아섭니다. 승용차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20대 남성이 내리고 다른 순찰차는 후진하지 못하게 승용차 뒤에 바짝 붙여 세웁니다. 경찰관들은 승용차 조수석에 탄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겁니다. 경찰차 4대 정도 와서 있는 차 앞뒤로 막고 옆에 막고 경찰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20대 남성 2명이 서로 주사바늘을 찔러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3시쯤. 경찰이 신고 장소에 도착했을 땐 승용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1시간 동안 일대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10km 넘게 누비며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탑승자 1명을 도중에 내려주고 다른 남성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따라잡혀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20대 운전자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사기로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1시간이나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 중에 차에서 내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난달 초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닷물에 빠졌는데 오빠만 탈출해서 살아남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사고 전 사전 답사를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사건 전말을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 세워놓은 파란색 경차. 40대 남성이 조수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2시간쯤 뒤 차량 후미등이 빨갛게 켜지고 슬금슬금 앞으로 가던 차량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는 금세 바다에 가라앉고 남성은 탈출해 헤엄쳐 나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의 40대 여동생이 숨졌습니다. 여기까지 저기까지 나오는 거 다시 옆에 여자는 안 나오고. 당시 남성은 여동생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남성이 올해 초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고 전 남성이 본인 소지품을 미리 밖에 빼두는 모습도 의구심을 키웠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이들 남매가 탄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빠가 사건 전날 답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CCTV엔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올라타고 이후 빨간색 후미등이 켜지며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당시 여동생이 뇌종양병세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동생분이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이나 의료기록 이런 게 확인이 됐을까요? 그렇겠죠. 그것도 천사 일이죠. 경찰은 남성이 여동생을 운전석에 앉힌 뒤 미리 연습한 대로 조수석에서 차를 조작해 고의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남성은 잠적했고 경찰은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남성의 동거녀를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소재를 쫓는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남매의 아버지가 차량 추락사고로 숨진 뒤 사망보험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거리를 도배했던 이 후보 현수막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대선보다도 많은 12만여 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철거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김승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지방선거 다음 날,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 교차로 한가운데 후보자들을 알리던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칼날이 달린 장대로 현수막들을 제거합니다.
이거? 주임님 저기 있다. 내가 여기 있을게. 횡단보도 위명, 지하철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어김없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철거를 시작해 5시간 만에 1톤 화물차 적재함이 가득 찼습니다. 구청에서 원래 하진 않아요. 지금 안전상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외벽을 감싸던 대형 현수막 철거에는 크레인까지 동원됩니다. 폭이 13m에 이르다 보니 성인 남성 2명이 겨우 접어 차에 싣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은 12만 8천여 장. 선거 기간은 2주로 대통령 선거 때보다 일주일 짧지만 후보가 많아 2만 장 가까이 더 쓰였습니다. 현수막을 모두 이어붙이면 1280km로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왕복하는 거리에 맞먹습니다. 이 많은 양의 현수막은 대부분 그대로 버려집니다. 보통은 그냥 소각 처리하는데 이제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이제 주죠.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현수막 재활용률은 25%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홍보의 주요한 수단인 현수막이지만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선거 홍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공간, 예전엔 청와대 이렇게 부르면 쉽게 통했는데요. 지금은 마땅한 별칭이 없어서 대통령실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공모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5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다네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한 달간 약 3만 건이 접수됐고 대통령실은 최근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 5개를 정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실 주인이라는 의미의 국민의 집, 국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을 담은 국민청사를 비롯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음청사, 바른 세상의 순우리말 바른누리가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도로명 주소이자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발했다는 의미를 담은 이태원로 22도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개 후보작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쯤 최종 결정됩니다. 대통령실 새 이름 선정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한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쪽 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반환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책임론에 휩싸인 민주당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빨간색이네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이끈 이 대표,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왜 경기도 선거를 다른 곳만큼 많이 안 도왔냐 이렇게 했겠지만은 저한테 경기도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지원 요청이 안 왔던 것이 사실이고 있던 스케줄도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들어보면요, 경기지사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당내 일부에서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로서는 억울한 모양입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대표가 경기도에 소홀했던 건 맞습니까? 일단 이 대표는요, 지난 4월 김은혜 후보와 함께 부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한 달간 지원 유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까지 하면서 공을 들였던 인천 계양을과 대비된다는 당내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김은혜 후보를 고의로 돕지 않을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당내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대표의 발길이 끊겼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는데요. 이 대표는 함께 지하철에서 인사도 하고 어린이날 야구장도 가려 했지만 김은혜 후보 측이 취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찾는 건 여야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전을 금지했다고요? 네, 법무부가 전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관의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말아라. 장관이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에서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의전을 받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렇게 의전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보면 이 법무부가 유독 이 장관 의전 홍보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장관 업적집 제작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법무부는요, 박상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의 업적을 담아서 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재임 기간이 좀 짧았던 조국 전 장관을 제외하고 3명의 업적집 발행을 위해서 약 3천만 원 가까이 집행됐다고 하네요. 세금으로 장관 업적집을 만든다. 누구 보라고 만드는 겁니까? 최근 법무부는 또 이런 손글씨 이벤트도 열었었죠. 지금 나오는 이 문구를 손으로 직접 쓰라는 겁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칙,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논란이 되자 한 장관은 이 행사를 중단하도록 했긴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 정책을 홍보하면서 또 해시태그에 한동훈 장관 이름을 넣었다가 비판을 받고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홍보에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정책을 알리라는 거지 장관을 알리라는 건 아니겠죠. 참 제발 이 위를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탱크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지 꼭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기세등등했던 푸틴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됐고 약소국의 대통령이었던 젤렌스키가 현대판 처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договоров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19만 대군을 앞세워 3면에서 일제히 침공할 때만 해도 푸틴 대통령은 사나흘 만에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개전 9시간 만에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다가섰지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저항에 전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서방 사회 제재 속에 푸틴 대통령의 손발은 묶였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 건강 이상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피설이 돌았던 초보 정치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당당하게 셀카로 모습을 드러내며 국민들을 결집했습니다. 100일 동안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에 맞서 국토를 지켜낸 그는 2차 세계대전 영웅 처칠 총리급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대국민 SNS 메시지와 각국 의회, 국제기구, 심지어 칸 영화제까지 연일 소통을 이어가는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Якщо є диктатор, якщо є війна за свободу, і якщо знов, як і тоді, все залежить від нашої єдності, то чи залишиться кіно поза цією єдністю?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을 파괴한 전쟁은 팬데믹 이후 회복하던 경제도 뒤흔들었습니다. 곡물 수출이 막혀 식량 가격은 급등했고 러시아 가스관이 막히면서 에너지 대란이 펼쳐졌습니다. 100일째를 맞은 전쟁, 휴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세계는 더 불안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슈퍼마켓과 초등학교, 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한적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일상이 킬링필드로 변하고 있다며 총기 규제 강화를 호소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교회 주차장. 출입 통제선이 바람에 휘날리고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충격을 받은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 외곽에 있는 대형 교회 주차장에서 총성이 수차례 울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Very hard to comprehend what he just witnessed of the actual shooting there, and tried to resuscitate the one girl. From what he said, the gunman got out and shoot another girl as she was walking away. 총기 규제법 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직후 벌어진 참사입니다. Too many other everyday places that have become killing fields. Do something. Just do something. For God's sake, do something. 전날 총기 난사로 무고한 시민 4명이 희생된 곳은 오클라호마주의 병원이었습니다. 숨진 총격범은 허리 수술 통증에 앙심을 품고 총을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슈퍼마켓 총기 난사 참사를 겪은 뉴욕주는 반자동 돌격소총의 구매와 소지 가능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왕실이 존속되는 것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생 연기를 내뿜는 영국 공군 전투기가 숫자 70을 그리며 비행합니다. 올해 96살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실 근위대 장교 1,500여 명과 말 350필의 군기 분열식으로 시작해 이어지는 축포 발사. Your Majesty, the Commonwealth of Nations globe. 여왕이 파란 지구본을 만지자 버킹엄궁 앞뜰에 불이 들어옵니다. 고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행사 참석이 불투명했던 여왕은 지팡이를 짚고 찰스 왕세자 부부,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축하 연설은 이례적으로 영어로 진행됐고 You are the golden thread that binds our two countries, the proof of the unwavering friendship between our nation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폐하와 귀국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축전을 보냈습니다. 왕실 탈퇴 선언을 하고 미국으로 간 해리 왕손과 메건 마클 왕손빈 부부도 런던을 찾았지만 여왕 옆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왕실 직함을 박탈당한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불참했습니다. 최근 영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100년 뒤 왕실 존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She won't step down and she shouldn't step down. 기념식은 나흘간 이어지는 가운데 여왕은 오늘 일부 행사엔 거동 불편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130여 년 전 고종시대 초대 주미공사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모습이 사진으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완용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채 서양 사람들과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는 남성. 1887년부터 1888년까지 고종의 명을 받아 초대 주미정권 공사를 지낸 박정영입니다. 청나라의 방해를 무릅쓰고 머나먼 미국 땅을 찾아 신임장을 전달한 뒤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안고 공사 관원들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사저를 찾은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외교 공간 관원들이 외교 활동으로서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자료로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서는 최초의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사진을 기증받은 마운트 버넌 워싱턴 도서관이 우리 측에 연락했고 지난해부터 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증자는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뒤 같은 장소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또 다른 관원들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참찬관으로 대미 외교관이었던 을사오적 이완용과 그의 부인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은 한미 외교사 관련 자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으며 더웠죠. 강한 볕에 더위도 더위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충남과 영남 곳곳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대부분 30도를 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전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더위가 덜할 전망입니다. 내일 공기가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중부는 자외선 지수 높음, 남부는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모자와 양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지금도 매일 군인 1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750만 명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있고요. 전쟁 100일째 시작할 땐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죠. 초기 폭발했던 전 세계 소셜미디어 관심도 96%까지 줄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고통에 무뎌지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며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저희 채널A가 동참하겠습니다. 마침표 찍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